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개발된 사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를 투자해 보신 분들은 감을 잡으셔서 이제 새만금에 대한 부분을 속도가 나고 있음을 느끼시는데, 아직 투자해 보시 않은 경험이 있다면 기존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미사 파트소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노드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보시면 모두 도시의 모습이 갖춰졌죠. 와, 지금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쪽 모습이 모두 논밭이었다는 게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19년 8월에 찍은 최근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과거 사진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10년 전의 모습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 미사파출소만 덩그러니 있고 양쪽에 논밭, 경찰차 한 대 있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새만금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쯤 되면 도로는 지금 앞에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로 발표하고 착공이 됐기 때문에 3년 정도 지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말 투자하는 거는 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투자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2008년도에서 10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2년도의 모습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난 모습을 보니 아직도 별 변화가 없죠. 자, 3년이 지난 2012년도를 보니까요. 바닥이 무언가 공사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에 봤더니 그 해, 2달 뒤에 아파트를 질 수 있도록 모든 공사가 지금 바닥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2013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주부들이 분양권을 산다, 투자한다는 시기가 이때였거든요. 제가 분양권을 투자를 해볼 때 사실은 허허벌판이 아파트화 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때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저기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조차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냥 주변 친구들이랑 갔을 때 와, 이쪽 땅이 내가 알았다면 이렇게 그냥 후회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땅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부터 이렇게 땅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의 모습을 보니까 양쪽의 아파트가 모두 공사가 지금 진행되심을 확인할 수 있죠. 2016년 또 3년이 지난 모습 보니까 아파트는 모두 공사 완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시가 개발이 되는 사례를 3년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값은 어떤 2017년도 이렇게 본 거죠. 최근의 모습은 앞쪽까지 모두 도시화가 됐습니다. 보이시죠? 지금의 새만금의 모습에서 3년 이렇게 6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내가 만약 이 도로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중심으로 생기는 이 내가 땅을 갖고 있었다고, 아파트가 생길 중심지에 내가 땅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가치는 이 아파트의 몇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33의 규칙이 있다라는 걸 이 사례를 가지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셨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도로 공사를 기점으로 정확히 3년 뒤에 개발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만금 토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저는 새만금 토지쟁이 빠시계 조영식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하는데 문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도 또 궁금한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보통 질문한 것 중에 논이냐 밭이냐 뭐 대지냐 이런 걸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현재의 모습이고, 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이 논과 밭이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떻게 정해져 있는 용도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논이냐 밭이냐를 질문을 하는 경우는 아직 그 용도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땅에 대해서 성공을 지금 크게 돈을 벌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구는 돈을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 도대체 나만 모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논이냐 밭이냐 어디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답, 임야, 대지 용어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작물이 얼만큼은 들어가냐 해도 전답이 나눠지는 거고, 사는 말 그대로 임야로 정해져 있는 게 임야겠죠. 이 중에서 대지라고 하는 거는 가장 좋습니다. 왜? 현재 모습에서 이건 건축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거, 사무실, 점포, 상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공이 허가된 토지가 지금 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대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상하수도라든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그게 가능한 지역이 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에 대지를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대지냐 전이냐 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제가 뒤에 영상 하나를 첨부해 드릴 건데 앞으로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건지, 현재 어떻게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를 보고 사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자, 왜 도시지역을 사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 변화되는지 그걸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새만금을 투자하신다고 하신 분들도 내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개발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또 투자하시는 분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땅값은 상승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만 땅의 모양이 네모났다고 논을 사두는 게 아니라, 같은 논이더라도 이 땅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다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찾는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손안에 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땅값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왜? 서로들 찾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대중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새만금에서 투자를 할 때 조건이요. 이왕 먼저 봐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용도 부분에 먼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봤어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자리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니는 상가에 보세요. 분명히 이 자리는 현재로서 지금 투자하실 때는 논이기 때문에, 밭이기 때문에 이 몇십만 원 차이 나는 것들이 크게 나게 보이지만, 이 도시가 들어선 다음에는요, 코너 자리냐 어디 자리냐에 따라서 한 발짝 차이로 땅값은 그때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일종 주거지를 사시더라도 가장 그 중에 종상향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내가 아파트 부지가 될 수 있거나 상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두라는 겁니다. 그게 입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도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전답으로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왜 전답 중에 어디 중심으로 내가 사야 되냐? 군이 지금 부안군만 군이에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그런데 도시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김제는 그렇죠. 농생명 용지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안군은 관광, 레저와 주거지가 있는 곳입니다. 똑같은 논밭이
군산부터 부안까지 있지만 제가 부안을 좋아했던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군과 시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사례를 보니까 군이 지금 현재 부안군으로 따지면 약 6만이 안 돼요. 이게 15만이 돼야 시로 승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의 기본 계획부터 달라집니다. 구도시는 옆으로 확대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도 있는 논밭의 땅이 주거지였다면 이거는 상업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인구가 벌써 3배가 늘어나니까요. 무조건 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도시, 인구가 어떻게 늘어? 지금 새만금에는요, 땅을 보러 왔다가 주저 살겠다고 하신 분들이 늘어날 정도로 관심이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안은 관광도시와 주거지역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고, 세 번째로 땅값이 상승하는 요지는 기대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너도 나도 모이다 보면요, 이제는 쉽게 여러분들 가게를 가도요, 똑같은 식당인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옆에는 아무리 깔끔한 인테리어를 해놔도 줄이 안 서고 사람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줄 서 있는 식당에 들어가겠습니까? 한 명도 없는 식당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사람이 몰리는 곳에 또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도 기본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너도 나도 계속 찾다 보면요, 그쪽 땅만 계속 찾기 때문에 올라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땅값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의 가치가 시로 승격할 때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부안군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에 맞게 용도와 입지가 어떻게 상업지화 될 만한 땅들로 찾아가는 거죠. 오늘은 새만금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고 마지막 기사를 하나만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이 있는 분과 부정이 있는 분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예전에 제가 당진이 2012년 1월 1일자로 당진시로 군에서 승격이 됐단 말이죠. 천안, 아산, 당진, 답, 서해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승격할 때 무슨 읍,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승격되면서 땅값이 2~3배는 기본 상승이 됐습니다. 논밭은요, 지금 여러분은 땅값 상승하는데 나중에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논밭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논밭이어야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도시 계획이 이렇게 돼 있고 새만금이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분들은 흥분을 하시는 거죠. 그에 대한 가치가 눈에 보이니까요. 그렇지만 부정적인 분은 설마 되겠어? 되고 있어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된 다음에 정말 도시가 돼서 막 10배, 100배 뛰었다라고 해도 그건 내 복이 아니었어 라고 툴툴 털어버립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본인의 안목입니다. 내가 돈을 버냐 안 버냐는 여러분들이 안목인 거지, 똑같은 기회는 분명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어져 있는 선택이 당신의 부자의 길의 갈림길에서 가냐 안 가냐, 또 한 단계 건넜다면 거기에서 어떤 땅이 당신한테 돈이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땅은 절대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중에 지금 가장 현명한 투자는 앞으로 절대 올 수 없는 새만금의 투자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죠. 땅에 소유를 한다는 건 저는 땅을 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기사에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왜 여러분들이 지금 새만금을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전북이 지금 7조 6천억에 관련된 이번에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이제 드디어 날개를 단다라는 기사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국제공항 비용, 그리고 상수도 건설, 기업이 들어오니까 상수도 건설 해줘야 되겠죠. 다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그래서 새만금에서 지금 여기 전주과 측에서 도로가 착공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남북 이축 도로 건설 비용, 새만금 신항만 비용 해가지고 모두 이렇게 확보된 7조 6,058억 원이 전북도 돈으로 이렇게 확장돼서 예산이 세계 이번에 국내 예산 금액에서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는요, 지금 투자의 타이밍은 이미 새만금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개발된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모두 다 완공이 되면 그때 땅값은 또 3배가 평균적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평균된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상승이 됐는지 그런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계획이 지금 나왔고 국가에서 예산을 먼저 어떻게 편성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투입해서 새만금을 개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 논밭의 개념에서 벗어나 미래의 가치가 새만금에 어디에 있고, 그러면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갈 것이고 어디에 상가가 될 거고 어디에 기업이 들어올 건지 여러분들이 큰 안목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분명히 다이아몬드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옥석을 골라내는 안목은 본인의 안목입니다. 분명히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새만금에서 다이아몬드를 골라내느냐, 진주를 골라내느냐, 모래를 골라내느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걸 잘 고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새만금 토지쟁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